추석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경찰들을 대동해서 마포대교에 나타났습니다.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마포대교 순찰쇼, 통치자 쇼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김건희 화보집 18장을 보고요. 국민들은 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가 어디서 통치자 행세냐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PPT 댓글 좀 보십시오. 국민들께서 기가 막혀 죽겠다고들 하십니다. 국민 비극을 자기 홍보로나 이용하시고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 조작 가담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홍보에 나선 것도 황당한데요.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여사는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냥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어요. 장관님, 네. 지금이 50 시절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례에 제가 뭐 경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다만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의 그 성과도 장관님?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마포대교도 한강대교처럼요 구조물 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장관님, 이런 정책이 자살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말씀드리기가 모르세요? 좀 무슨 아니, 말씀을 그 하셨고 다리에 네. 구조물 설치하면 자살 예방이 더 효과가 많이 있냐는 질문인데요. 다리에 구조물을 더 설치하는 것은 사실 단편적인 해법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관님? 예. 그래서 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살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자살을 안 하게 하는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우리 한국은 OECD 국가에서 자살 1위 국가인 거 아시죠? 네.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타살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누가 한마디 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단편적인 거 아니고 국가는 국민들이 죽고 싶은 나라가 아니고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무부처 장관님께서라도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자살 예방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자, 장관님, 네. 온라인상에 자살 유발 정보 네.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지난해 5년 전에 비해서 9배가 증가한 30만 건으로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인력 혹시 장관님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예, 전담 인력이 뭐 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예산 받아서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예, 한 명입니다. 딱 한 명. 네, 딱 한 명이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모든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고요. 정부는 작년에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통해서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고 있죠? 예,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이제 ISP 수립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당국에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한 발짝도 그러니까 못 나갔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장관님, 네. 이 관련 예산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국회 과정에서 저희가 그 확보 방안 등을 아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전담 인력은 당장이라도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 확보하고 전담 인력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더 확충하고 또 자살 유발 모니터링 센터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해 갈 것인지 국정감사 종합감사 전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쇼맨십 복지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픈 가정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신취약계층이라고 하면서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대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실적을 보면 참 처참합니다. PPT를 보실까요? 복지부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과 중장년층을 지원하겠다던 사업 실적입니다. 전체 3,725명을 지원했는데 이 중에서 39세 이하 청년은 240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18세 이하 아동은요 35명 뿐입니다. 장관님, 네. 국정과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동네 사업도 아니고 고작 240명, 18세는 35명 이렇게 지원했다는 게 이해가 되신가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작년 8월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실적을 더 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사업은요. 올해 3월부터 한다고 했다가 늦장 부리다가 공모가 늦어져 가지고요.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체적인 실적 이건 아예 없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 기만이고요.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고 희생하고 있는 아동과 청년들을 신취약계층이라고 네이밍해 버리고 정책 홍보용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참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을 13세부터 34세로 하고 제한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네, 알겠습니다. 13살 미만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3살 미만 아이들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도 있어요. 도리어 이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가가 돌봄을 아이들에게 맡길 게 아니고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청년 사업은 이제 가족 돌봄 청년, 그다음에 자립 준비 청년, 그다음에 은둔 청년 이렇게 하는데 특히 가족 돌봄 장관님, 청년은 예. 13세까지 늘렸는데 네, 의원님 네. 말씀대로 13세 미만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이 제한 없애는 거 고려하신다, 좀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이것도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는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 메이킹용 패션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제발 정부가 홍보성 정치복지나 시혜적 태도 버리고 보건복지 정책을 국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진행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 약자 복지라는 거짓 포장,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